사연사전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순희, 올해 65세입니다. 1년 전 이 나이에 다시 결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아시나요? 3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던 저에게 김철수 선생님과의 만남은 정말 하늘이 내린 선물 같았습니다. 철수 선생님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2년 전 부인을 암으로 잃고 혼자 계시던 분이었죠. 처음 동네 복지관에서 마주쳤을 때 그분의 눈에서 저와 같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그런 이해 말이에요. 순희 씨, 이렇게 좋은 날씨에 혼자 산책하기엔 아깝네요. 그분이 처음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다시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6개월간의 조심스러운 만남 끝에 우리는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았어요. 순이야, 이 나이에 재혼이라니. 괜찮겠어? 상대방 자식들 문제도 있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철수 선생님은 30년간 중학교에서 교장을 지낸 분이라 인품이 좋으셨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셨거든요. 자식들도 다 성인이니까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순진했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이제 딱 1년이 됐는데 그동안 제가 느낀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저처럼 황혼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결혼식은 정말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양가 자식들과 가까운 친척들만 모여서 조촐한 식당에서 말이죠. 그때 처음 철수 선생님의 자녀들을 제대로 만났어요. 장남인 민수 씨는 42세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고 딸인 미영 씨는 38세로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어요. 둘 다 예의 바르게 인사는 했지만 뭔가 어색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민수 씨가 말했을 때 그 어머니라는 호칭이 어색하게 들렸어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그냥 예의상 하는 말 같았거든요. 미영 씨는 더 조용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짧게 인사하고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나 싶어서 그냥 처음이라 어색한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결혼 후 저는 철수 선생님 댁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30년 넘게 전 부인과 함께 살던 그 집이었죠. 처음 집에 들어섰을 때의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집 안 곳곳에는 전 부인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 부엌 선반 위의 그릇들, 심지어 화장실 수건까지도 다 전 부인이 사용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철수 선생님이 미안해하며 말씀하셨어요. 순희 씨, 미안해요. 급하게 결혼하느라 정리를 제대로 못했네요. 천천히 바꿔가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매일 그 집에서 생활하면서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누군가의 자리를 잠깐 빌려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짜 집주인은 따로 있고 저는 그냥 잠깐 머물다 가는 손님 같은 기분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노력했습니다. 철수 선생님을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정성스럽게 해드리고 집안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철수 선생님은 고마워해 주셨어요. 순희 씨 덕분에 집이 훨씬 밝아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 내가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구나.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수 씨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아버지께 급한 용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반갑게 맞이하며 차를 대접했습니다. 민수 씨, 어서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실래요? 그런데 민수 씨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내어준 찻잔을 받지도 않고 그냥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혼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아직 서로 어색하니까 그런 거겠지.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미영 씨도 가끔 아이들과 함께 놀러 왔는데 저한테는 인사만 대충 하고 바로 아버지한테로 가더라고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그리고는 저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며 아버지와만 이야기하곤 했어요. 아이들도 저한테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요. 저는 손자들에게 잘해주고 싶었어요. 과자도 사두고 장난감도 준비해놨는데 아이들은 그냥 지나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명절이 다가오면서 이번 기회에 정말 가족다운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정성스럽게 차례상을 준비했어요. 전 부인이 만들던 음식 맛을 모르니까 철수 선생님께 물어보며 하나하나 맞춰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선생님, 이 나물간은 어때요? 전에 부인분이 하시던 것과 비슷한가요? 철수 선생님은 맛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응, 맛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드디어 명절 당일이 되었습니다. 민수 씨와 미영 씨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차례상에 음식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다들 맛있게 먹어주겠지. 하지만 제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상에 올리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이번만큼은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을 느끼고 싶었거든요. 자, 모두 모이세요. 차례 지내겠습니다. 철수 선생님이 가족들을 불렀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상차림을 점검했습니다. 전도 노릇노릇하게 잘 붙여졌고 나물도 색깔별로 예쁘게 담았어요. 특히 철수 선생님이 좋아하신다고 했던 도라지 나물은 정말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차례를 지내는 동안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민수 씨와 미영 씨가 절을 할 때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시선이 불편했어요. 마치 당신이 여기 있을 자격이 있나 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을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제가 만든 음식들을 권했습니다. 민수 씨, 이전 한번 드셔보세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예전에 어머님이 즐겨 만드시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수 씨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 네. 배가 별로 안 고파서요. 그러더니 제가 만든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가 사온 과일만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다시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그럼 이 나물은 어떠세요? 도라지 나물인데. 괜찮습니다. 역시나 단호한 거절이었어요. 미영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권하는 음식은 하나도 드시지 않더라고요. 대신 미영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만들어주시던 잡채 생각이 나네요. 그때 그 맛이 정말 그리워요. 그 순간 식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맞아, 맞아.
엄마가 만든 잡채는 정말 예술이었지. 당근도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썰으시는지. 민수 씨도 거들며 추억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철수 선생님도 웃으시며 이야기에 합류하셨고요. 그러게 말이야. 엄마는 요리 솜씨가 정말 좋았어. 특히 명절 음식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였지.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제가 며칠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으면서 돌아가신 전 부인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구나. 이미 마음속으로는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구나.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하지만 표정 관리는 해야겠다 싶어서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요리를 정말 잘하셨나 보네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전 부인 이야기만 계속하더라고요. 엄마가 만든 송편도 정말 맛있었는데 소가 꽉꽉 차 있으면서도 너무 달지 않고 맞아. 그리고 엄마는 상차림도 정말 예뻤어. 색깔 배치 같은 것도 아주 예술적이었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차린 상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나름 정성껏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모든 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색깔 배치도 이상하고 간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나는 도대체 뭘 하려고 했던 거지? 철수 선생님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순희 씨가 만든 이전도 맛있는데요. 모두 한 번씩 드셔보세요. 그제야 민수 씨와 미영 씨가 마지못해 젓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정말 의무적으로 예의상 한 입만 먹고는 다시 내려놓더라고요. 네, 맛있네요. 그런데 그 맛있네요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던지 전혀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는 걸 저도 알 수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귀가 멈춰졌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미영 씨의 목소리였어요. 뭔데? 어머니가 만든 음식이랑은 너무 달라요. 간도 맞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그러게 말이야. 아버지, 죄송하지만 정말 입에 안 맞아요. 민수 씨도 거들었어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아이들아, 그런 말 하지 마라. 순희 씨가 들으면 상처받아. 철수 선생님이 말리시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제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미영 씨가 다시 물었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저에게는 가장 아픈 대답이었어요. 결국 철수 선생님도 확신을 가지고 제 요리를 감싸주지는 못하시는 거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설거지라도 하고 있어야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들려왔어요.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요리를 하셨는데 그 추억까지 다른 사람이 흉내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맞아요. 어머니 자리에 다른 분이 앉아서 어머니 음식을 따라 한다는 게 정말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부엌 구석에 서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나는 그냥 가족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철수 선생님을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한참 후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마 민수 씨와 미영 씨 가족들이 돌아간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제야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철수 선생님 혼자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미안한 듯 웃으셨어요.
순희 씨, 수고 많았어요. 차례상 준비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만든 음식이 그렇게 맛없었나요? 철수 선생님이 당황하시며 손을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맛있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그 말도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봐서 당황하신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이 좀 아직 적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정말로?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낮에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녀들이 제 음식을 거부하던 모습, 전부인 이야기만 계속하던 모습, 그리고 제가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당했던 그 순간들이요.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이 나이에 재혼이라는 게 너무 무리였던 건가?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어요. 단지 첫 명절이라 어색했던 걸 수도 있으니까요. 며칠 후 미영 씨가 아이들과 함께 놀러 왔어요. 저는 이번에야말로 손자들과 친해질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쁜 손자들, 할머니가 과자 사뒀어. 먹을래? 하지만 아이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할아버지한테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오, 우리 예쁜 것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철수 선생님은 손자들을 안고 행복해 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미영 씨, 차 한잔 할래요? 아이들은 주스 줄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미영 씨는 대답은 했지만 여전히 어색해 보였어요. 저는 주방에서 차를 끓이며 이번에는 좀 더 자연스럽게 대화해 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예쁘네요. 몇 살이에요? 첫째가 9살이고 둘째가 6살이에요. 아, 그렇구나. 학교는 재미있어? 큰 아이에게 물어봤는데 그 아이는 저를 보지도 않고 할아버지 품에서 고개만 흔들었어요. 할아버지, 저번에 약속한 장난감은요? 아, 맞다. 할아버지가 깜빡했네. 다음에 꼭 사줄게. 할아버지와 손자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만 혼자 동떨어진 느낌이었어요. 그때 미영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기일이 다음 주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차를 가져다 주려던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전 부인의 기일이라니. 그런 중요한 날을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당황스러웠어요. 아, 그렇네. 어떻게 하지? 철수 선생님도 난처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집에서 간단하게 차례상 차리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그게 좋겠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제가 이 집의 안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중요한 일을 아무도 저한테는 말해주지 않는다는 게. 그럼 제가 음식 준비 도와드릴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미영 씨의 대답이 차가웠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다 준비할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 가족에서 제 자리는 없다는 걸.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저는 영원히 외부인일 뿐이라는 걸. 그날 밤 철수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전 부인분 기일에 제가 뭘 도와드려야 할까요? 철수 선생님은 한참 고민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순희 씨는 그날 잠깐 외출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이들이 아직 적응하지 못해서.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로 이 집에서 제 자리가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남편마저 제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구나. 정말로 나는 이 집에서 뭘까?
그냥 잠시 머물다 갈 손님일 뿐인 건가? 전처의 기일이 지나고 며칠 후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그날 저는 정말로 집을 나가 하루 종일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제 남편의 전 부인을 추모하는 자리에 저는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다가 동네 복지관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곳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박영자 언니를 만났습니다. 영자 언니는 저보다 3살 많은 68세로 역시 황혼 재혼을 경험한 분이었어요. 하지만 언니의 경우는 저보다 훨씬 순조로웠다고 들었는데, 순이야, 요즘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네. 무슨 일이야? 언니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그동안 혼자 참았던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정말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눈물이 핑 돌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들어주셨습니다. 추석 때 있었던 일, 전처 기일에 제가 쫓겨나다시피 한 일, 자녀들이 제 음식을 거부하는 일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우리 순이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언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언니,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이 나이에 재혼이라는 게 무리였던 걸까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누구든지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지. 언니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니는 재혼하고 나서 괜찮았잖아요. 저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언니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솔직히 말하면 나도 처음에는 비슷했어. 우리 남편 자식들도 처음에는 나를 좋게 보지 않았거든.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 거의 2년은 걸린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편이 확실하게 내 편을 들어줬다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느끼고 있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깨달았어요. 철수 선생님은 저와 자녀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고만 하셨지 확실하게 제 편을 들어주지는 않으셨던 거죠. 남편이 자식들한테 명확하게 말해줘야 해. 이분은 이제 우리 가족이고 너희 어머니시다. 존중해라라고. 그런데 순이야, 남편은 어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철수 선생님은 항상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아이들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만 하셨으니까요. 그럼 좀 문제가 있겠네. 언니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순이야, 황혼 재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이 확실한 태도를 보이는 거야. 애매하게 중간에서 눈치 보면서 하면 절대 안 돼. 그날 언니와의 대화 후 집에 돌아가는 길이 너무 무거웠어요. 정말로 이 결혼이 잘못된 선택이었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철수 선생님이 현관에서 저를 맞아주셨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연락도 없이 나가서 걱정했잖아요. 그냥 바람 쐬러 나갔다 왔어요. 앞으로는 어디 가면 말 좀 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평소 같으면 따뜻하게 들렸을 말이 그날은 왜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던지. 혹시 제가 없어서 편하셨던 건 아닐까? 자녀들이 오셨을 때 제가 없으니까 오히려 좋으셨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더욱 우울해졌어요.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 씨가 갑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버지를 만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순희 씨,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철수 선생님은 마침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나가신 상태였고 집에는 저 혼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민수 씨가 거실 소파에 앉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순희 씨, 죄송하지만 저희 가족은 아직 어머니의 빈자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말이기도 했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순희 씨는 분명 좋은 분이세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아직 너무 빨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민수 씨가 한참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순희 씨가 따로 살아주시면 좋겠어요. 결혼은 하셨지만 각자 집에서 지내시면서 만나시는 걸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결혼이 어디 있나요? 그게 결혼한 부부가 따로 사는 게 말이 되나요? 요즘은 그런 부부들도 많아요. 주말 부부, 별거 혼인 이런 식으로. 특히 재혼인 경우에는 민수 씨가 마치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제게는 완전히 거절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아시나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순희 씨와 먼저 이야기해 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생각해 볼게요. 민수 씨가 돌아간 후 저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따로 살자고? 그럼 이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가끔 만나는 연인 사이랑 뭐가 다른 거야? 저는 정말로 가족이 되고 싶었는데, 같은 집에서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고,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화하고 싶었는데, 그날 저녁 철수 선생님이 돌아오셨을 때, 저는 민수 씨가 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선생님, 민수 씨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철수 선생님의 표정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놀란 것 같기도 하고 어딘지 모르게 안도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선생님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저와 자녀들 사이에서 힘들어 하셨구나. 순희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를 바라시는 건지 짐작이 됐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신 저도 되물어봤어요.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기는 해요. 특히 미영이가. 역시나 그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결국 선생님도 자녀들 편이었던 거죠.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와 결혼한 걸 후회하세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왜 민수 씨 말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하세요? 정말 가족이 되고 싶으시다면 자녀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었어요. 선생님도 사랑하고 자녀분들도 진짜 제 자식처럼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아요. 순희 씨, 아니에요. 이제 알겠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이 나이에 새로운 가족을 꿈꾸다니. 그날 밤 저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할까? 아니면 정말로 포기해야 할까? 65세에 찾은 사랑이었는데 이렇게 포기해야 하는 걸까?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지도 모르는 인생에서 사랑마저 포기하고 혼자 살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이렇게 매일 눈치 보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참 밝더라고요. 예전에 혼자 살 때도 이런 밤에는 달을 보며 외로움을 달랬는데 결혼한 지금도 똑같이 혼자서 달을 보고 있다니. 이게 정말 제가 원했던 결혼 생활일까요? 민수 씨와의 대화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어요.
철수 선생님도 제 눈치를 보시고 저도 선생님 눈치를 보고 이게 부부 사이인가 싶을 정도로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 선생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순희 씨, 이번 주말에 가족들이 모두 모이기로 했어요. 네, 무슨 일로요? 민수와 미영이가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혹시 민수 씨가 저한테 했던 그 이야기 때문인가요? 철수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미안해요, 순희 씨. 벌써 미안하다고 하시는 걸 보니 이미 결론은 정해진 것 같았어요. 그 주말까지 며칠 동안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혹시 정말로 이혼을 요구하는 건 아닐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토요일 오후 민수 씨와 미영 씨 가족이 모두 집에 모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어요. 아이들마저 조용히 있었고 어른들은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모두 모였으니까 이야기해 봅시다. 철수 선생님이 입을 열으셨을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민수 씨가 먼저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자. 아버지와 순희 씨의 결혼에 대해서요.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이 넘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영 씨가 이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뭘 참을 수 없다는 거니? 순희 씨가 어머니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 자리에 앉아 있다고? 미영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철수 선생님이 말리셨지만 이미 시작된 이야기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민수 씨가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저희는 순희 씨를 어머니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절대로요. 민수야. 왜요? 사실을 말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저희 어머니는 한 분뿐이에요. 다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미영 씨가 더욱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순희 씨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서 결혼한 건지도 의심스러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철수 선생님이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 재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집, 아버지 연금, 나중에 상속받을 것들. 그런 걸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로 기절할 뻔했어요. 제가 철수 선생님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고요? 미영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철수 선생님이 소리치셨지만 미영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면 뭐예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왜 이렇게 어색하기만 한 거예요? 왜 저희랑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만든 음식 맛도 따라하지 못하면서 어머니 행세를 하려고 하고 민수 씨도 거들었어요. 심지어 어머니 기일에도 참석하려고 하고 염치가 있어야지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추하고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보였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그만해.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 철수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시며 화를 내셨어요. 순희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너희들이 너무 심하다. 하지만 민수 씨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버지도 속으로는 불편하시잖아요. 저희가 올 때마다 순희 씨 눈치 보시고 어머니 이야기 나오면 어색해 하시고 그건 아버지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정말 행복하세요? 이 결혼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에 철수 선생님이 말문이 막히셨어요. 대답을 못하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아, 정말로 선생님도 후회하고 계셨구나. 저와의 결혼을 후회하고 계셨구나. 미영 씨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어요. 순희 씨, 제발 아버지를 놔주세요. 아버지도 힘들어하고 계시고 저희도 힘들어요. 이렇게 사는 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순희 씨, 철수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 추한 사람이었나요? 제가 물어봤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65세에 새로운 사랑을 꿈꾸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나요? 여전히 침묵만 돌아왔어요. 제가 정말 선생님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번에는 철수 선생님을 직접 바라보며 물어봤어요. 선생님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어요.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랐는데 그 혼란스러운 눈빛이 제게는 답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정말로 알겠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쌌어요. 많지도 않은 제 물건들. 1년 전 이곳에 올 때 가져온 그 작은 가방 하나면 충분했어요. 거실에서는 계속 이야기 소리가 들렸어요. 철수 선생님이 자녀들과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짐을 다 싸고 거실로 나왔을 때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봤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철수 선생님이 당황해서 물어보셨어요. 제 집으로 가요. 아직 전월세 계약이 남아있거든요. 순희 씨, 잠깐만요. 이렇게 갑작스럽지 않아요. 이미 1년 동안 충분히 알았어요. 제가 이 집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불편해한다는 걸요. 민수 씨와 미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인 것 같았어요. 선생님, 1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저도 한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순희 씨,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서로를 힘들게 하지 말아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철수 선생님이 따라 나오실 줄 알았는데 현관문만 열려 있을 뿐 아무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택시를 타고 제 원래 집으로 가면서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정말 행복한 순간들도 있었는데 철수 선생님과 산책하던 날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던 시간들. 하지만 결국 현실은 달랐어요. 65세의 사랑이란 게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였나요? 집에 도착해서 1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을 때 먼지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적어도 여기서는 아무도 제가 재산을 노린다고 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제가 죽은 사람의 자리를 침범한다고 하지 않으니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잠들 수 있었어요. 1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말이에요. 하지만 새벽에 잠에서 깼을 때 뺨에 눈물이 말라붙어 있었어요. 역시나 마음 한구석은 아팠나 봐요. 65세에 찾았던 사랑과 새로운 가족의 꿈이 이렇게 끝나버렸다는 게 제 원래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평온함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커피를 마시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동네를 산책하면서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달았어요. 그동안 저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제 자신을 너무 많이 포기했던 것 같아요. 목요일 오후였어요.
현관벨이 울렸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문을 열어보니 철수 선생님이 서 계셨어요. 많이 초췌해 보이셨어요. 순희 씨,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문을 열어드렸어요. 앉으세요. 차 끓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저는 차를 끓이면서 마음을 정리했어요. 뭔 말을 하러 오신 걸까? 순희 씨,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이 제가 차를 내어드리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뭘 죄송하다고 하세요. 그날 제가 순희 씨를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심한 말을 하는데도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선생님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자식들이니까. 아니에요. 그건 변명이에요. 제가 너무 나약했어요.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순희 씨가 떠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미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지난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선생님이 목소리를 높이시더라고요. 저는 순희 씨와 함께 살고 싶어요. 정말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는 없었어요. 선생님, 자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텐데. 그래서 제가 결정했어요. 선생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순희 씨, 저와 함께 다른 곳에서 살아요. 아이들과 떨어진 곳에서요. 네. 제가 집을 정리했어요. 아이들한테 넘겨주고 저는 순희 씨와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 선생님이 그런 결심을 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선생님,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자녀분들과 멀어져도 괜찮으세요? 순희 씨,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아이들 눈치만 보면서 살았어요. 선생님의 눈빛이 예전과 달리 확고해 보였어요. 68세에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 인생도 소중하다는 걸요. 그리고 순희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진짜 행복이라는 걸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나중에 후회하시면 어떡해요? 자식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까지 순희 씨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걸 더 후회해요.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순희 씨,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1년 동안 제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맞아요. 65세라고 해서 재혼이라고 해서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선생님, 정말 확신하세요? 네. 이번에는 정말 확실해요. 순희 씨만 괜찮으시다면.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정말로 이 선택이 옳은 걸까? 하지만 제 마음도 확실했어요. 저도 선생님과 함께 하고 싶었거든요. 선생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자녀분들이 우리를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지 않기로 해요. 억지로 가족이 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요. 억지로는 안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마음을 바꾸면 좋고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한 달 후, 저희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크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아늑한 곳이었어요. 무엇보다 아무도 저희를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는 곳이었죠. 순희 씨, 여기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네요. 그러게요. 마치 신혼부부 같아요. 저희는 웃으며 짐을 정리했어요. 며칠 후 민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정말로 그 집을 나가실 건가요? 응, 이미 나왔어. 아버지, 저희가 너무 심했나요? 민수 씨의 목소리에서 조금의 후회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철수 선생님은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민수야, 너희들이 나쁜 게 아니야. 다만 서로 생각이 달랐던 거지. 이제 각자 편한 길로 가는 거야. 그럼 언제 뵐 수 있어요? 가끔 연락하자.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야. 이해하지? 그 통화를 들으면서 저는 선생님이 정말 많이 달라지셨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자녀들에게 미안해하고 눈치를 보셨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선택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새 집에서의 생활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산책하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면서 진짜 부부다운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순희 씨, 우리 내년에 제주도 여행 어때요? 좋아요. 가봅시다. 그리고 요리 배우러 다니는 것도 어때요? 부부가 함께 배우는 클래스가 있다던데. 저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며 즐거워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느 날 저녁 발코니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생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순희 씨는요? 저도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결혼한 기분이에요. 맞아요. 이게 진짜 부부가 사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정말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1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편안한 마음으로요. 3개월이 지났을 때 미영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순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저희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혹시 아버지랑 함께 식사라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해서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선생님과 상의해서 대답하기로 했어요. 선생님과 이야기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날 저녁 선생님께 이야기했더니 선생님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더라고요. 순희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달라졌거든요. 예전처럼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요. 그럼 한번 만나보죠. 하지만 우리 페이스대로 해요. 일주일 후 저희는 미영 씨 가족과 만났어요. 분위기는 예전보다 훨씬 나았어요. 미영 씨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았고요. 아버지, 새 집은 어때요? 좋아. 순희 씨랑 잘 살고 있어. 순희 씨, 그동안 저희가 정말 죄송했어요. 미영 씨가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감격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서로 입장이 달랐던 거죠.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연락드려도 될까요? 천천히 해요. 억지로 하지 말고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저도 변했거든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순희 씨,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래요? 예전에는 아이들 눈치를 많이 보셨는데, 이제는 당당해 보여요. 65세에야 깨달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 말이에요. 지금 저희는 정말 행복해요. 화목한 대가족은 아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부로 살고 있어요. 가끔 민수 씨나 미영 씨와 연락하기도 하지만
예전처럼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편한 만큼만 만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저는 이제 확신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는 걸,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는 걸요. 어젯밤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순희 씨, 우리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야 진짜 우리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6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저는 만족해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가 선택한 사람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현실적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선택하면 돼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어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요. 그리고 행복해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